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2장 1절의 연습 문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실제로 0장에서는 관련 환경을 세팅했었고요. 1장은 이제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빅데이터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딩을 하는 것은 2장 1절부터인데요. 그럼 2장 1절의 연습 문제 페이지는 48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한 번 더 구글 콜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콜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collab.research.google.com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몇 개 안 하셨으면 여기 몇 개 안 뜨고 저는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새 노트를 누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처음에 브링업 하는데 시간이 뭐 한 30초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프린트 헬로 월드 이걸로 브링업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요거 실행되는 동안 잠깐 기다리시면 이제 그 뒤부터는 다른 것도 바로바로 실행이 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8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예, 이제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브링업이 완료됐고요. 이제 예제 2-1번 한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예제 2-1은 3과 11을 더한 값을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3과 11을 더한 걸 그대로 프린트에 넣으면 됩니다. 3 더하기 12 이걸 출력해 볼까요? 그럼 뭐가 나오나? 이거는 실제로 3 더하기 12가 연산이 돼서 15가 출력이 됩니다. 또 예제 2-2번 32를 5로 나눈 정수목과 나머지를 구해서 출력해 보세요. 자, 정수몫을 구하는 연산자는 어디에 있냐면요,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고 43페이지에 있는데 정수몫을 구하는 산술 연산자라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눈 후 몫이 소수점이면 내림. 자, 그러면 소수점을 내리는 거니까 결국 정수의 몫을 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31을 5로 나눈 정수목. 그럼 프린트 32 슬래시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출력해 볼까요? 그러면 실제로 31을 5로 나누면 몫은 6이고 나머지는 5, 6에 32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 또 어떤 것이냐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들 43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는 위에서 산술 연산자 5번째 겁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퍼센트 이거 모듈라라고 부르죠. 이건 사실 C 언어나 자바나 뭐 C++에서 동일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프린트 32% 5 실제로 나머지는 우리 암산을 해도 2가 나오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6이랑 2가 찍혀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제 2-2번이고 그러면 예제 2-3번 22가 19보다 큰가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22가 19보다 크죠. 그럼 결과가 true가 나와야 돼요. 큰지를 물어보는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44페이지 두 번째 카테고리에 비교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서 크다 작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22가 19보다 크냐 라고 묻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결국 결과가 뭐가 나오냐? true가 나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혹시나 반대로 했을 때 얘는 당연히 false 거짓이란 뜻이죠. 네.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true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의 3승이 3의 5승보다 큰가. 이제 큰가 작은가는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하면 되고요.
5의 3승을 출력하는 방법. 5의 3승. 5의 3승은 여러분들이 자 5의 3승 예 제곱 산술연산자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산술연산자 43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이 제곱이에요. 곱하기 곱하기 표시를 두 개를 하면 예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요. 5의 3승은 5 이거 에스테리크죠. 에스테리크 3 이렇게 하면 5의 3승이고요. 그리고 3의 5승은 3 별별 5 에스테리크 5. 그럼 이게 더 크냐 물어봐야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프린트에 넣어요. 그럼 이거 출력했을 때 실제로 5의 3승이 얼마죠? 저도 한번 출력해 볼게요. 우리 5의 3승이 얼마고 각각이 얼마인지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암산으로 좀 어려우면 자 한번 출력해 보면 아 그러네. 5의 3승은 125고요 3의 5승은 243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크지 않으니까 폴스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제 2-5번 254는 3의 배수이냐 라고 묻는 거죠. 3의 배수인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머지 연산자 모듈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n의 배수인지 만약에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걔는 2의 배수고요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그럼 걔는 3의 배수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프린트 254 모드 3 이거 결과를 보실까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0이다 2네요 0이면 얘는 3의 배수인데 2니까 3의 배수가 아니네요. 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연산자 간단히 뭐 이제 계산기 쓰지도 않고 이렇게 간단히 프린트를 통해서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긴 수식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연산자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우리가 2장 1절에서는 숫자만 가지고 연산을 해서 그걸 출력해 보는 거를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2장 2절에서는 50페이지부터 있는 2장 2절은 A 더하기 B는 그러니까 변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했던 1차 방정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X, Y 이런 미지수들이 변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값들은 변할 수가 있고요. 이 변수에 대입되는 값들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x에 3이 대입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x 안에 3이 대입된다. 이퀄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대입연산자. 앞에서 연산자 학습하셨던 것처럼 대입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값이 좌측으로 대입되는 것입니다. 3이 x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변수고 3이 상수가 되겠습니다. 2장 2절에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고요. 예제 2-6번입니다. 예제 2-6번 3과 12를 더한 값을 출력해 보세요. 변수는 하나만 선언하고 프린트 함수의 인자로 해당 변수만을 사용하여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변수를 하나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리절트라는 거 하나 선언할게요. 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이 변수를 이름을 짓는 명명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51페이지에서 보셨습니다. 51페이지 표 2-2번 이런 규칙을 활용해서 이 규칙에 맞지 않으면 실제로 변수가 선언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하셔서 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 for나 while 이 뒤에 가면 배울 것들인데 그런 이미 명명된 예약어라고 합니다. 예약어들은 사용할 수가 없고요. 또 맨 앞에 첫 글자가 숫자가 와서는 안 되는 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절트와 같은 이런 것은 간단히 활용 가능하니까 저는 리절트로 하겠습니다. 리절트는
이 안에 3과 12를 더해서 넣는 겁니다. 3 더하기 12. 그러면 결국 3 더하기 12나 15라는 값이 리절트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리절트를 프린트 함수의 인자로 넣는 겁니다. 이 안에. 그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 안에 상수들을 넣었었죠. 근데 요 값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변수로. 그럼 요걸 출력하시면 15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럼 2-6번은 하셨고 2-7번 보시겠습니다. 2-7번은 변수에 3과 12를 대입하라. 그럼 변수 하나 너밀로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3을 대입하고요. 이퀄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3이 넘1에 들어간 거고요. 넘2는 12. 그래서 두 변수의 더한 값을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프린트 함수 인자로 넘1과 넘2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앞 시간에서는 3 더하기 12를 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넘1 더하기 넘2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는 15. 변수를 넣어서 더해도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2-8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변수에 3과 12를 대입하라고 합니다. 자, 대입하겠습니다. 똑같이 위에처럼 넘1에는 3 넣고 넘2에는 12를 넣고요. 두 변수의 더한 값을 세 번째 변수에 대입하라. 그러면 이번에도 저 리절트에다가 그러면 넘1과 넘2를 대입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넘1이 3이라고 했고 넘2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출력할 값은 여기 지금 창이 떠서 프린트 리절트를 출력하라. 그럼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시면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명령 규칙 이런 거 익숙해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52페이지에 있는 표기법이 있습니다. 변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주로 카멜 표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멜 표기법 관련해서는 변수를 하나하나씩 선언하면서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석입니다. 2장 3절 1 더하기 1은 2는 true or false, 이거에 대한 연습 문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에서는 자료형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자료형은 숫자, 문자, 리스트, 튜플, 집합, 딕셔너리, 불 등이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도 이 자료형과 관련된 실습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0페이지 예제 2-9번입니다. 첫 번째 변수에 문자열 37을 대입하고, 자, 첫 번째 변수 자유롭게 넘1으로 하겠습니다. 문자열 37입니다. 여러분들 숫자형 37, 정수형 37은 그냥 37이고요. 문자열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두 번째 변수에 정수형 5를 대입하여, 자, 두 번째 변수 넘2를 선언하고 정수형 인티저 그냥 5를 선언해서 대입하시면 됩니다. 두 값을 더한 연산의 결과를 출력하세요. 이거를 프린트 함수에 여러분들이 넘1, 넘2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넘1은 스트링이고요, 자료형이. 넘2는 인티저입니다. 서로 형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맞춰야죠. 근데 여기서는 두 값을 더해서 연산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넘1을 인트형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형 변환하는 거, 타입 캐스팅 하는 방법은 이 넘1이라는 것을
int 앞에다가 써주면, 그리고 묶어주시면 얘가 int형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넘언이 현재는 문자열이지만 이게 int형으로 변하면 37이라는 숫자가 될 것이고 넘트는 5가 돼서 그 더한 결과가 출력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제 2-1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10번은 문자열 변수 하나를 인수로 하여 프린트 함수를 호출한 후 헬로우와 월드를 한 줄씩 출력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이 헬로우와 월드를 이렇게 한 줄씩 출력하자. 근데 문자열 변수를 하나만 쓰자는 겁니다. 사실 문자열 변수 두 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1에다가 헬로우를 넣고 라인 2에다가 월드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프린트 라인 1, 프린트 라인 2를 넣으면 이거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줄씩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한 변수 하나에다가 헬로 월드를 다 넣고 위아래로 한 줄씩 출력되게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라인을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프린트가 소문자입니다. 자꾸 대문자를 라인이라는 것을 하나만 입력하게 하고 이거를 헬로 월드 이걸 만약에 출력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줄로 나옵니다. 이거를 한 줄을 띄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59페이지에 있는 이스케이프 시퀀스가 있습니다. 표 2-5번 표 2-5번에 한 줄을 내리는 거 그게 8번입니다. 계획 문자예요. 이거는 역슬래시 n이라고 C나 C++ 자바에서도 다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헬로우에서 한 줄을 내리고 싶으면 역슬래시 엔터키 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슬래시 아니면 원표시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원표시가 역슬래시고요. n 그러면 이게 new line 한 줄을 내려라 이 뜻입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헬로 월드 한 줄 가지고 헬로우 한 줄, 월드 한 줄을 출력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제 2-11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What is your name? 변수 선언 없이 escape 시퀀스만 가지고 지금 what is your name에 what이 큰 따옴표로 묶여 있습니다. 이 큰 따옴표로 묶은 걸 출력해 보자 이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변수 선언 없이 할 거니까 이 안에다가 실제로 what is your name을 넣습니다. 이걸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따옴표가 없이 출력이 되죠. 큰 따옴표. what을 큰 따옴표로 묶어 볼까요? 요거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 납니다. 왜? 어디가 문자열의 끝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여기다 그냥 따옴표를 넣으면 안 되고요. 이것도 방금 전에 했던 우리 escape 시퀀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59페이지에 있는 표 2-5 여기서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으면 네 번째 거 역슬래시 n을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 C++, 자바 등에도 다 동일하고요. 이렇게 따옴표 앞에다 역슬래시를 넣으시면 얘는 문자열의 끝이 아니라 큰 따옴표를 출력하고 싶은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행하시면 what is your name에 what에 큰 따옴표가 붙죠. 이렇게 문자열에서 큰 따옴표를 표현하고 싶으면 앞에 역슬래시를 붙이자. 예,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뭐 이동 중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PC로 계속 이어서 하실 수 있는 걸 제가 이제 2-12번을 저 이제 PC에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언된 age 변수를 사용하여 Mike is 10 years old를 출력할 수 있도록 프린트 함수의 인수를 채워보세요. 62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빈칸이 뚫어져 있죠. 나머지 코드는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age는 10 그리고 프린트 여기다 만약에 Mike is 10 years old 이렇게 그대로 치시면 이건 당연히 출력되죠. 하지만 age 변수는 활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 이 10을 age로 바꾸시고요. 얘를 years old, Mike is랑 years old를 문자열로 처리한 다음에 age를 더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수제 출력이 될까? 에러가 나네요. 그 원인이 여기 써 있습니다. 얘는 스트링이고 인티저고 스트링이기 때문에 서로 합쳐질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얘도 스트링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타입 캐스팅 할 때 쓰는 거 앞에다가 str, 얘는 스트링으로 바꾸기 때문에 str로 하시고 괄호를 열고 닫고 그리고 그 안에 ag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인티저가 스트링으로 변하는 거고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 더하기 스트링이니까 얘는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들 형이 다르면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하나로 통일하셔서 변환을 해야 된다는 점, 하나로 통일하셔서 출력을 하던가 연산을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장의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